37강입니다.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걔들을 수송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중학교 때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어.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건 자석과 코일이 필요하고요. 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자석이 코일 속에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자석 안으로 코일이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변할 때 이 코일 입장에서는 뭐를?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전류가 만들어져. 그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불러주냐? 유도전류라고 불러줍니다. 유도전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 흐르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고요. 자기장이 어떨 때만? 변할 때만. 그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꼭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센 자석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다. 이때 이게 중요한 거야. 유도전류의 방향은 중요하니까 밑줄.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한다? 방해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렌츠 법칙이라고 불러. 렌츠 법칙. 렌츠 법칙. 자, 이때 자기장의 변화. 자석이 들어올라 그러면 오지 마. 나갈라 그러면 가지 마. 그래서 무조건 이 자기장의 변화 방해하는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 마. 하지 마. 자, N극이 가까워지니까 코일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 오지 마. 그러니까 코일 위쪽에 뭐가? N극이. 그래야 청력이 작용하니까. 요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니까? 청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뭐야? 전자기 유도가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 중학교 때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엄지가 뭐였어? 자기장의 방향이면 요 손바닥이 휘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잖아. 그 오른손 위쪽으로 엄지의 방향을 딱 해주면 좋아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감겨 있는 거야? 요렇게 감겨 있으니까 요 뒤에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오는, 즉 이 검유계 쪽을 기준으로, 이 G가 검유계야. 전기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 BG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중요한 건 뭐야? 위쪽이 N극, 청력, 그리고 전류의 방향. 반면에 N극이 멀어지면, 들어올 땐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위쪽이 뭐가 된다? S극의 인력, 가지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쪽이? 위쪽이 S극이니까 아래쪽이 N극이 될 거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앞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에서 나오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AGB라는 방향이 된다. 그럼 똑같이 S극이 가까워져? S극이 가까워지면 위쪽이 또 뭐가 된다? S, 아래쪽이 N극이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똑같은 방향, 앞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나 AGB, 역시 위쪽에 S극. 그런데 얘는 청력. 왜? 가까워지니까 밀어내는 방향인 거지. 얘들은 인력, 여기는 청력. 다시 인력. 가까워지면 청력, 가까워지면 청력, 멀어지면 인력, 멀어지면 인력. 이렇게 된다. 그러면 S극이 멀어지니까 얘는 어때? 위쪽이 N극이 돼서 역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기는, 그지? 조화용이 되겠지? 그래서 앞쪽으로 전류가 나오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위쪽에 N극, 인력,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된다. N극이 들어올 때와 N극이 나갈 때, S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들락날락 하면 당연히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바뀌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교류전류야. 교류전류. 그러니까 얘가 N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또는 S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방향이 다르잖아. 그게 N극이건 S극이건, 그렇지? 물론 N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나갈 때 같은 방향, N극이 나갈 때와 S극이 들어올 때 같은 방향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변하는 게 바로 뭐더라? 교류전류, Alternative Current의 AC를 쓴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거를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불러. 자, 이때 V라고 쓸게. V. 이제 이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서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야. 패러데이 법칙을 쓰면 마이너스, 이건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N 코일의 감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델타 T 시간이야. 델타 파이,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클수록, 즉 이건 빠르게라는 얘기야. 요거 위에 분자만 보면, 델타 파이만 보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 변화 빠를수록, 왜 얘가 짧을수록, 감긴수 N이 많을수록 이 유도 기전력이 어떻다? 크다. 그럼 유도 기전력이 크면 뭐가? V는 IR에 의해서 유도 전류도 어떻더라? 세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야. N극이 가까이와 S극이 멀리 갈 때 같은 방향, N극이 멀리 갈 때와 S극이 가까이 갈 때 같은 방향이었어, 전류는. 반면에 가까이 오면 무슨 힘? 청력. 얘도 청력. 멀리 가면 인력. 인력이 작용한다. 알겠죠? 빠르게 움직이면 크게 움직인다. 전류가 세진다. 그렇지? 정제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강한 자석이어도 가만히 있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럼 얘들은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이렇게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또 변압기, 전압을 바꿔주는 거야. 뭐 110V면 220V 이런 식으로. 금속 탐지기.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쇼츠 같은 거 보면 막 해변에서 막 금속 탐지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본 적 있잖아, 그렇지? 그거 뭐야? 주변에 금속들이 이동하면서 전류의 세기가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마이크. 내가 말을 하면 이 목소리에 의해서 이 진동판이 떨려. 그러면서 진동판 뒤에 붙어 있는 자석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다음 교통카드. 교통카드도 IC 칩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 그다음 도난 방지 장치.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뛴단 말이야. 그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고. 무선 충전기나 뭐 인덕션 레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더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것들이더라. 자, 그럼 이제 발전기부터 보면요.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발전기라고 불러주고, 자석 안에 자석을 돌리기가 번거로우니까 자석을 계속, 이거 봐봐. 자석을 위에서 전자기 유도는 위아래로 자석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그게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돼? 그냥 돌려. 돌리면 손만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위아래로 흔들면 힘들니까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돌리면서, 자, 그래서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켜. 아까 자석이 움직여도 됐지만 코일이 움직여도 된다 그랬어.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유도전류. 그러면 이때 뭐가?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무슨 전류가? 교류 전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코일만 뱅뱅뱅뱅 어떻게 해주면 돌려주면 코일만 돌려주면 어떻더라?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코일을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원리를 좀 볼게. 지금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 코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 넓다.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옆에서. 근데 이게 눕혀 있으니까 코일이 어때? 누워버리니까 면적이 좁아지지. 완전히 누워버리면 옆으로 갔을 때 통과해 못 통과해? 통과하는 면적이 적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장에 통과하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자기장 면적을 자기장이 더 들어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코일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면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감소 방향으로. 감소하면 반대로 자기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 얘가 돌아가면서 감소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일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네가 더 넣어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더 넣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뭐야? 전류의 방향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의 전류의 방향 엄지 쪽을 갖다 대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흐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해됐지? 반면에 여기서 돌릴 때는 어떻게 돼? 반대로 늘어나니까 거꾸로 가게끔 거꾸로 이렇게 갈 때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야, 안 돼. 빼버려. 아이고. 빼버려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반대쪽으로 뭐 해준다? 전류를 반대로 돌려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 도 돌 때마다 90도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알겠죠? 90도 돌 때마다 바뀐다. 자,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돌리면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 화력 발전을 통해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물이 끓어. 그러면 얘는 화석 연료가 갖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 끓는 물이 어떻게 돼? 좁은 면적의 밸브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면서 그 증기가 이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을 돌리는. 그래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핵발전은 핵 반응을 통해서 물을 끓여. 그럼 얘는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즉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알겠습니까? 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좀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딱 중요한 게 요 전력 수송인데, 첫 번째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불러. 여기서 단위 시간은 1초를 얘기해 보통.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 E가 있거든. 전기 에너지 E는요 이렇게 써. V 곱하기 I 곱하기 T야. V는 전압, I는 전류, T는 시간. 그런데 이거를 뭘로? T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 시간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V, I, T를 T로 나눠주니까 뭐만 남아? V, I. 전압 곱하기 전류만 남는다. 단위는 와트 또는 줄퍼 세크의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겠지. 그럼 이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얘는 위쪽이 뭘로?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뭐가 돼?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위쪽이
올라가게끔 되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반면에 여기가 교류니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선생님 써볼게. 반대로 이번엔 전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면, 거꾸로 흘러버리면 아래쪽이 뭐가 되고 N극, 위쪽이 S극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면서 역시나 전류가 어떻게 돼?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1차 코일의 뭐에 의해서? 교류 전류에 의해서 2차 코일에도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봐봐. 1차 코일의 세기와 방향의 변화는 뭐가 흐르면? 교류가 흐르면 2차 코일도 자기장이 변하니까 뭐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도 교류가 유도된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어떻다? 같다. 여기가 1차 코일 P1, 여기가 2차 코일 P2 같은데, 그럼 1차 코일 P1은 V1, I1이고 얘는 V2, I2가 되겠지. 이게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근데 아까 V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코일 감긴수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거야. 코일 감긴수에 비례. 됐어요? 그러면 코일 감긴수에 비례하니까 V 그리고 N, 그런데 얘는 뭐에 반비례? 전류에 반비례하겠지? 어? I 위에 1, I 분의 1 반비례한다고. 따라서 전압은 코일의 감은수에 뭐하고? 비례하고, 전류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보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 왜? 비례하니까. 근데 I1분의 I2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때 전력 수송 과정에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뭐를 높여서? 전압을 높여. 전압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 뒤에 나오나? 전력 손실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전압을 높여. 이 전압을 높이는 과정은 손실 전력을 감소시켜준다. 손실 전력을 감소시켜준다. 그러면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을 낮춰. 왜? 안정해져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초고압 변전소는 막 70만 볼트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수십만 볼트까지 올라가니까 뭐 피카츄 100만 볼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2만 볼트 정도로 만들었어. 그게 막 70만 볼트까지 올라갔다가 15만 볼트, 6천 볼트 정도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220 볼트.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공장, 직접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전압들은 조금 더 높여서, 왜냐면 그래야 손실 전력이 줄어들거든. 자, 그러면 손실 전력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송전 과정에서 전기가 우리가 발전소 바로 옆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항에서 뭐가 발생을 한다? 열이 발생을 해요. 최근에 뭐 LK99라고 했고 뭐 초전도 체니 아니니 뭐 말이 많잖아, 그렇지? 초전도 현상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열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 열에 의해서 전력의 일부가 손실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열을 써 못 써? 우리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손실 전력은 크기가 저항이 R인 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P 손실은 뭐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이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P 손실은 P는 VI였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V는 IR, 기억나지? ohm의 법칙. 그럼 여기다가 IR을 딱 집어넣으면 얘는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야. I 제곱 R. 그러니까 뭐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류 I가 문제야. P 생산이 VI란 말이야. 이 전류는 생산된 전류란 말이야. 맞니? 손실된 전류에 의한 게 아니고 생산된 전류에 의한 값이란 말이지.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전류 I는 V분의 P 생산이라는 얘기야. 맞지? 전류는 전압분의 생산된 전력의 양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살포시 집어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V분의 P 생산의 제곱 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자, P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 뭐야? 생산 전력을 감소시키면 된다. 왜? P 손실이 V분의 P 생산의 제곱 R이니까, 그치? 근데 손실 줄이겠다고 생산도 줄이면 멍청한 거지. 안 써. 자, 두 번째. 뭐를? V를 어떻게 해주면 돼? 높여주면 되겠지. 그치? V를 높여주면 V의 지금 제곱근에 반비례한 거니까, 그치? 요걸 쓰는 거야, 우리는. 세 번째는 뭐를? 저항을 줄여주면 되겠지.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구리를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면 돼. 구리보다 금과 은이 저항이 더 작은 금속이거든. 그러면 손실 전력 조금 줄이겠다고 도선을 금으로 은으로 바꾸면 뭐 TV가 막 몇 천만 원씩 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두 번째는요, 길이를 줄여주면 돼. 도선의 길이를 줄여주면 돼. 그럼 우리는 손실 전력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소 바로 옆에 아니면 전봇대 바로 옆에 살면 돼. 불가능하지? 세 번째는요, 단면적을 두껍게 만들면 돼. 손실 전력 줄이려고 도선을 두껍게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불편해, 그치? 전선 막 움직이는데도 우리 뭐 충전기 두께가 막 5cm, 10cm 이래 봐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현실적으로 어떻더라? 어렵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은 뭐를? 전압을 n배로 높여주면 손실 전력은 n 제곱분의 1배로 감소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V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치? 그러니까 요 공식만 봐서는 왜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줄어들지? 헷갈려. 그래서 요 공식이 있지.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생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줄이는 방법? 저항을 줄이는 방법. 방금 얘기했잖아. 길이 짧게 만든다, 굵게 만든다, 저항이 작은 재질, 금이나 은을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지, 그치? 마지막. 우린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전류를 감소시켜 뭐를? 손실 전력을 줄인다. 고전압 송전, 그렇지? 전압을 높이면 그렇다. 그 다음에 송전 전력망. 송전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고장나면 대전은 시가 전부 다 정전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뭐 한다? 거미줄 같이 전력망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전력을 위치에 따라서 수송하는 전력이 더 짧은 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러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겠지. 그 다음 지능형 전력망. 이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쓰는지 내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만 보내주는 거야. 왜?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니까? 다시 갖고 오는데 또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 대략적인 값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초고압 직류.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고 전자파. 교류에 비해서 전자파 노출이 조금 더 낮다. 직류니까.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 땅에 묻는다. 그리고 안전장치 설치를 한다.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그 뱀들이 전선에 그 전봇대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전봇대를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종종.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 그물망 해가지고 뱀들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안전장치들을 설치를 하면 좋더라. 여기까지.